노년의 근육 얻는 법. 어렵지 않아요. 혹시 70대에도 근육을 만들고 계속 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70세에 은퇴한 외과 의사가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사용하여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나이가 건강하고 강하게 지내는 데 있어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확한 운동 전략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60대이든 70대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부터 배우게 될 모든 내용은 노인 피트니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70세에 은퇴하고 수백만 명에게 피트니스 영감을 준 흉부외과 의사 김원곤 박사의 놀라운 접근법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이 나이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전,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실제 결과를 우선시하는 완전히 다른 운동 접근법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대부분의 피트니스 조언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효과가 없거나 노화하는 신체에 위험할 정도로 부적절합니다. 김 박사의 방법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실제 경험을 결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는 단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최소한의 장비로 홈 트레이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접근법의 두 기둥, 왜 전통적인 헬스장 운동이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들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4년간의 해외여행과 봉쇄 기간 동안 그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 그의 비상 홈 트레이닝 시스템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게 지내기 위한 완전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김 박사는 그것을 죽음과 세금에 비유하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학적 배경이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육 감소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같은 원리가 근육 감소에도 적용됩니다.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극적으로 늦추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년 더 인상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만약 근육 100g을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즉시 구매해서 몸의 어느 부위에든 붙일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그것은 60세 이후에 근육을 만드는 것이 잃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접근법이 일반적인 노인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어떤 실제적인 도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처럼 다룹니다. 김 박사의 접근법은 노인들을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훈련이 필요한 운동선수처럼 다룹니다. 결과의 차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왜 대부분의 헬스장 기반 노인 프로그램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모든 헬스장 장비를 덤벨이나 바벨 같은 프리웨이트와 스미스 머신 같은 기계 기반 장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노인들에게는 프리웨이트를 피하라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웨이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근육은 무게를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그것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불필요한 부상 위험을 만듭니다. 덤벨이 예기치 않게 비틀릴 수 있고 바벨이 움직이는 동안 흔들릴 수 있으며 주동근이 제대로 운동하기도 전에 안정근이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기계 기반 장비는 움직임의 경로를 제어하고 내장된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 피트니스에 있어 혁명적입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 실제로 힘과 근육을 만드는 핵심 원리인 점진적 과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충분히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기계 기반 훈련이나 그에 상응하는 홈 트레이닝은 여러분이 자신감과 강도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 박사의 시스템은 근력 운동과 심혈관 운동이라는 두 가지 기본 기둥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이 흥미로워지고 왜 일반적인 노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결국 한 가지 유형의 운동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누군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숨이 차지 않고는 10분도 차에 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꾸준한 훈련 후에는 1시간 동안 힘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느낌, 즉 심혈관의 힘과 지구력에 대한 감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이 달리고 결국 달리기가 아닌 것은 시간 낭비로 여기게 됩니다. 같은 일이 근력 운동에서도 일어납니다. 누군가 기본적인 운동으로 시작해서 몸이 더 탄탄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 신체적 힘의 느낌에 빠져듭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모든 시간을 근력 운동에 쏟고 유산소 운동은 불필요한 방해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편협한 집중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 독립성,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자극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김 박사가 노인들을 위해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매번 심혈관 운동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항노화 논의에서 근력 운동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이유는 순전히 의학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과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은 심장과 폐입니다. 이 기관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며 심혈관 운동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유일한 유형의 훈련입니다. 근력 운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심장과 폐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운동은 단지 심장과 폐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근력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여러 건강 문제를 다루는 노인들에게 심혈관 운동은 가장 큰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 박사는 두 가지 유형의 운동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 가지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김 박사가 그의 훈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여 더 빈번해졌지만 기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그는 일반적으로 세션당 약 30분을 소비합니다. 그는 30분을 훨씬 넘어가면 비생산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신체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마라톤 세션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대신 그는 빈도를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3-4번 훈련합니다. 같은 원리가 그의 심혈관 훈련에도 적용됩니다. 한두 번의 긴 세션 대신 그는 이제 일주일에 2-3번 심혈관 운동을 합니다. 더 높은 빈도와 더 짧은 기간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훌륭합니다. 첫째, 각 운동이 관리 가능하게 느껴질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둘째, 자세를 연습하고 개선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긴 세션에서 오는 피로를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휴식과 회복에 대한 접근법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헬스장은 일주일에 하루 문을 닫는데 이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휴식일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불평하며 일주일에 7일 훈련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이 강제적인 휴식을 유익한 것으로 봅니다. 매일 훈련에 대한 집착은 특히 초보자들 사이에서 종종 번아웃과 결국 포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것을 극단적인 열정으로 시작하는 자든
시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운동하고 저녁에 퇴근 후에 다시 운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강도는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쳐 나가떨어지고 운동을 빼먹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변명을 하고 완전히 그만둡니다. 지속 가능한 접근법은 유지될 수 없는 극단적인 노력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의 일관성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일관된 진보의 철학이 그가 피트니스의 알파파니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특정 운동도 아니고 완벽한 장비도 아니며 이상적인 스케줄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4년간의 국제 의료 훈련 기간 동안 그는 숙소 근처의 헬스시설을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코로나 봉쇄로 모든 피트니스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다행히도 그는 비상백업으로 한 가지 물품, 즉 튼튼한 저항 밴드를 챙겨왔습니다. 아마도 2만 원도 안 되는 이 단일 장비가 수개월 동안 그의 완전한 홈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밴드를 길가의 나무에 묶고 모든 방향으로 당기는 운동을 했습니다. 당국이 야외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실내로 이동하여 밴드를 가구, 문틀,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튼튼한 고정 지점에 묶었습니다. 이 하나의 간단한 도구로 그는 비싼 헬스장 장비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근력 운동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좋아집니다. 몇 달간의 집중적인 사용 끝에 그의 튼튼한 저항 밴드가 마침내 반으로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대신 그는 계속해서 부서진 조각을 사용했습니다. 그 조각이 다시 부서졌을 때 그는 더 작은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5개의 작은 조각을 가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단순하고 일관된 운동의 힘을 기리는 기념물로 간직했습니다. 그가 프랑스로 여행을 갔을 때 그는 교훈을 얻어 저항밴드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 구조적인 부착 지점을 찾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운동에 대해 심오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의성, 일관성, 그리고 적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은 홈 트레이닝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정교한 장비나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는 하나의 간단한 도구와 약간의 창의성만으로 어디에서나 놀라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항 밴드는 특히 노인들에게 전통적인 무게보다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가변 저항을 제공하는데 이는 밴드를 더 멀리 늘릴수록 운동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분의 힘, 곡선과 자연스럽게 일치합니다. 둘째, 프리웨이트로 다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저항 밴드로 다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그립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부착 지점을 사용하여 난이도를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의학적 배경이 여러분의 피트니스 잠재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가 결과의 70%를 차지하고 노력은 단지 30%만 기여한다는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낙담시키는 비율은 많은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전자가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왜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설명합니다. 70대 30 법칙은 실제 과학에 기반하지만 유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 코드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많은 유전자는 특정 유발 요인에 의해 켜져야 하는 전등 스위치와 더 비슷합니다. 김 박사는 이것을 유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30% 노력이 단지 결과의 30%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실제로는 올바른 자극 없이는 결코 발현되지 않았을 잠재된 유전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과 생활 습관 선택을 통해 그 30%에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은 동시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었을 그 70% 유전적 구성 요소의 일부를 잠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근육 형성에 대한 동일한 유전적 잠재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꾸준히 운동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단지 30%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론적인 잠재력에 관계없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유전적 이점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을 실어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유전적 한계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동은 단지 현재의 힘과 지구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근육 성장,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지원하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종종 운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의 반응은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는 자유 시간이 자동으로 건강을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실업자는 놀라운 체격을 가질 것입니다. 시간은 제한 요소가 아니며 헌신과 일관성이 제한 요소입니다. 김 박사의 철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슈퍼 에이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80세 이상이지만 기억력과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예외적인 개인들 사이의 특정 공통점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신체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 상태와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가지 요인은 외국어 학습과 심혈관 및 근력 훈련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일관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활동 모두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도전에 적응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다른 유형의 움직임 패턴을 결합할 때, 여러분은 단지 근육과 심혈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더 나은 기능을 위해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에 필요한 협응력, 심혈관 훈련에 필요한 지속적인 집중력, 그리고 점진적인 도전에 대한 적응이 모두 인지적 회복력에 기여합니다. 이 연구는 김 박사의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공합니다. 근력 및 심혈관 훈련을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배우는 정신적 도전과 결합함으로써 여러분은 신체적 및 인지적 노화를 동시에 다루는 것입니다. 김 박사가 이 전체 철학을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구절은 그가 절대 꺾이지 않는 꾸준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개념이 중껏속구로 표현되는데 대략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완벽함이나 운동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김 박사의 접근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운동과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최소한의 장비로 가정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 기계를 사용하든 저항밴드를 사용하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위해 김 박사는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에 집중합니다. 이 접근법은 단일 관절 운동보다 시간 효율적이고 기능적입니다. 그의 일반적인 근력 세션에는 가슴, 등, 어깨, 팔, 다리, 그리고 코어 등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위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핵심 원칙은 점진적 과부하,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도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저항 밴드를 사용하면 더 두꺼운 밴드를 사용하거나 더 멀리 늘리거나 더 많은 반복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무게를 추가하거나 반복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일관된 진행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의 반복 범위는 일반적으로 세트당 10회에서 15회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노인들에게 안전하면서도 근력 강화와 근지구력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더 적은 반복으로 너무 무겁게 하는 것은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많은 반복으로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됩니다. 심혈관 운동을 위해 김 박사는 약간 숨이 차지만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간 강도의 활동을 권장합니다. 종종 토크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목표 강도는 나이가 들면서 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특정 심박수 구간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이고 안전합니다. 심혈관 세션의 기간은 현재 체력 수준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 목표보다는 일관성입니다. 20분 동안 걷든 45분 동안 걷든 일주일에 여러 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김 박사 시스템의 가장 실용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근력과 심혈관, 훈련을 결합하는 그의 유연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일정과 선호도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옵션 1은 당일 조합 훈련입니다. 15분간의 근력 운동 후 15분간의 심혈관 활동을 하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제한적이지만 운동할 때 더 긴 세션을 할애할 수 있는 경우에 잘 작동합니다. 옵션 2는 격일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 금요일에 근력 훈련을 하고 화, 목, 토요일에 심혈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세션당 한 가지 유형의 훈련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약속 주위에 일정을 잡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옵션 3은 주기적 훈련으로 23주 동안은 주로 근력 훈련에 집중한 다음 23주 동안은 심혈관 훈련으로 중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지루함을 방지하고 각 영역에서 집중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훈련을 일관되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근력과 심혈관 훈련 사이의 조화가 나이가 들수록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합니다. 김 박사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심혈관 운동을 우선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력 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60세 이후 근육 감소율은 가속화되며 이 손실은 건강, 독립성, 그리고 삶의 질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 조직은 신진대사적으로 활발하여 휴식 중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근육을 잃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또한 관절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며 근육 손실은 낙상, 골절, 그리고 전반적인 허약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이 독립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장 본 것을 나르고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충분한 근력을 갖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근육을 잃으면 활동 감소가 추가적인 근육 손실로 이어지는 하향 나선에 들어서게 됩니다. 김 박사의 근력 훈련 프로토콜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이러한 근육 손실과 싸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일상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스쿼트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기는 운동은 문을 열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는 운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장애물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저항밴드 시스템의 장점은 조절 가능한 난이도로 이러한 모든 움직임 패턴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밴드는 케이블 머신에 당기는 저항, 프리웨이트의 가변 저항, 그리고 고정된 장비의 안전성을 하나의 간단한 도구로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의학적 배경은 노인들을 위한 운동 안전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의 접근법을 일반적인 피트니스 조언과 구별하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그는 척추를 손상된 위치에 두는 운동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이것은 데드리프트, 무거운 무게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척추에 충격을 주는 고강도 활동과 같은 운동에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험 이익 비율이 바뀝니다. 둘째, 그는 운동 전 워밍업과 운동 후 쿨다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지 근육통을 예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노인들, 특히 기저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경쟁적인 훈련 환경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잘못된 의사결정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목표에 기반해야 합니다. 넷째, 그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인 불편함과 경고 신호를 구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운동은 노력과 약간의 불편함을 수반해야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 가슴 불편함, 심한 숨가쁨 또는 현기증은 즉시 멈추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신호입니다. 아마도 김 박사 철학의 가장 가치 있는 측면은 그의 장기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는 단기적인 목표나 극적인 변화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인 건강, 독립성,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운동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80세나 90세에도 여전히 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더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김 박사는 종종 엄청난 열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하루에 2번 운동하고 극적인 생활 방식 변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는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그들은 지쳐 나가떨어지고 감소하는 동기부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완전히 그만둡니다. 지속 가능한 접근법은 투자에서 복리와 더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고 일관된 기여가 산발적인 큰 투자보다 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습니다. 몇 달 후에 그만두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보다 수년 동안 꾸준히 하는 적당한 운동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실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박사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핵심 운동들이며 헬스장 기계와 가정용 저항밴드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상체 당기기를 위해 저항밴드를 가슴 높이의 튼튼한 고정점에 부착하십시오. 핸들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어깨뼈를 함께 짭니다. 이것은 케이블 로우를 대체하며 자세와 문 열기와 같은 일상 활동에 중요한 등 근육을 단련합니다. 상체 밀기를 위해 밴드를 뒤에 고정하고 앞으로 누릅니다. 이것은 가슴과 어깨를 목표로 하여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의자에서 몸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움직임에 도움이 됩니다. 코어를 꽉 잡고 등이 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리 근력을 위해 밴드를 밟고 핸들을 잡은 채로 스쿼트를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체중 스쿼트의 이점과 추가 저항을 결합합니다. 움직임 속으로 뒤로 앉는 것과 무릎이 발가락 위에 정렬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김 박사가 특히 강조하는 삼두근을 위해 밴드를 머리 위에 고정하고 아래로 누릅니다. 강한 삼두근은 미는 움직임에 필수적이며 일상적인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팔의 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각 운동을 10회에서 15회 반복 수행하고 속도보다는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운동 사이에 30초에서 60초간 휴식하고 각 운동을 2에서 3세트 완료하십시오. 김 박사의 현재 일정은 현실적인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매일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합니다. 월요일은 30분간의 저항 훈련일 수 있고 화요일은 2030분간의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일 수 있으며 수요일은 다시 근력 훈련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요소는 내장된 휴식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훈련 자극에 회복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과사용 부상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지능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날씨와 접근성 문제는 실내 대안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쇼핑몰 걷기, 집에서 계단 오르기 또는 온라인 운동 비디오 따라하기는 야외 유산소 운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는 날씨 조건에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동기 부족은 사회적 지원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운동 파트너를 찾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사람에게 약속하십시오. 책임감은 의도를 행동으로 바꿉니다. 에너지 문제는 종종 일관된 활동을 통해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루틴을 확립한 후 덜이 아니라 더 활기차게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짧은 세션으로 시작하고 체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리십시오. 김 박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운동이나 일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와 운동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30대의 몸을 되찾으려 하거나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독립성과 삶의 질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은 여러분의 건강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입니다. 어떤 날은 더 큰 예금을 하고 다른 날은 더 작은 예금을 할 것입니다. 핵심은 예금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0분 걷기나 5분간의 저항 운동조차도 습관을 유지하고 이점을 제공합니다. 김 박사의 접근법은 60세 이후의 피트니스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 내에서 지능적으로 일하면서 꾸준히 그 경계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의학적 전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의 조합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그의 시스템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비싼 장비, 복잡한 일정 또는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항 밴드, 일관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의 핵심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꺾이지 않는 꾸준함. 완벽함도 아니고 영웅적인 노력도 아니며 단지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나타나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60세이든 70세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의 가장 강한 시절은 여전히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3번, 단 1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편안하지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강도보다는 자세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하게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대신 과정에 전념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노력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질문은 시작하기에 너무 늙었는지가 아니라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접근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김 박사의 기본 루틴을 2주 동안 시도해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아래 댓글에 경험을 공유하고 그의 철학 중 어떤 측면이 가장 강하게 와닿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은 실제로 꾸준히 따를 프로그램입니다. 김 박사의 방법은 출발점이나 현재의 한계에 관계없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평생의 힘과 활력으로의 여정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